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14일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글로벌 증시는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건데요. 현재 일단 최소한의 외형적인 악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시리아를 거쳐서 현재 북핵 리스크에다가 지금 현재 또 아프간에도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 등 전체적으로 그 리스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마저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장을 압박하는 강도나 또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번엔 좀 제법 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러한 악재 외에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그런 악재에도 어느 정도는 작용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밸류 부담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지정학적 악재, 비록 그것이 벼랑끝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미국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것에 대한 배경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우리 증시가 참 운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참 좋아질 무렵에 해외 증시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힘이 자꾸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짙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또 그 이전에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일단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상태 하에서 과연 시장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또 초점을 좀 맞출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현재 시장 판도 측면에서도 고려 예상을 좀 하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강달러는 부담된다는 식으로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유로화 가치는 1.061달러. 지금 프랑스의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약간의 불확실성이 유로화를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엔달러 환율이 109.2, 전일 대비 0.1% 정도 올라간 것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중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의 엔달러 환율은 현재 109.00엔이 깨졌습니다. 108.9. 아주 가파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또 많이 엔고로 진행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이런 정도라면 슈퍼 엔고입니다. 일본 증시가 감당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은 현재 평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났다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 즉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1140원 정도 시작했던 것이 현재 약간 내려왔습니다. 1139원, 전일 대비 9원 내지 10원 정도 올라간, 전일에 비해서는 달러 대비 원저가 그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시장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원엔 환율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44원, 장중에 1045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앞에 얘기했던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은 시장이 그만큼 그 전보다도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죠.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과연 어떻게 풀릴지를 봐야 됩니다.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0.0040, 전일 대비 0.0089 위안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만큼은 절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퍼센티지는 크지 않습니다. 0.13% 정도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한 16.4%. 사실 2월 달에 다소 달러 기준으로 저조했습니다.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에서 한째 한 달 만에 한째 급증하는 모습으로 대전환이 됐다는 것은 사실 중국을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반 제조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재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이 호재가 전혀 먹혀들지도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사후적이라도 만약에 시장이 안정되고 다시 지수가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사후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까지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업종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현재 철강 및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입니다. 2.23이 전일 대비 1.4 베이스 포인트 또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한 일주일 내내 현재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간밤에 3.3 베이스 포인트만큼 급락을 했습니다. 2.172% 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건데요. 이 바람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다시 좀 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극히 위험할 경우에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참고로 한 4년 전, 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유럽 사태가 한참이었을 때 당시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8%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 이하입니다. 그런 정도로 국채 금리가 시장의 전체 위험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소 시장 위험이 가중되는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서 다만 이것과 관련된 증시한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금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라는 것이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WTI의 가격은 강보합입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글로벌 원유 수급,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균형 상태는 상당 기간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5월달 산유국 회동이 있죠. 그때 전까지는 안정적인 유가 흐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약간 긴장하는 상태, 이런 상태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환율이나 또는 금리를 통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채권 금리와 관련된 CDS 프리미엄, 한정 시장 위험이 커질 때는 CDS 프리미엄이 한껏 올라가기도 하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57 베이스 포인트, 0.57% 포인트만큼 가산됐다는 건데요. 9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채권 시장도 현재 당면한 상황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어제와는 상당히 다르죠. 어제는 순매수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 일종의 해지입니다. 위험 해지를 하고 있는 모습도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은 국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장 베이시스, 선물 베이시스가 좀 낮습니다. 이론 베이시스는 0.6인데 그보다 낮은 0.3 내지 0.4 정도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으니까 약세장 신호를 할 수 있는 백오데이션 상태가 조금 더 현재 좀 깊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 등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다소 지수한테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자, 위험 신호의 강도가 그 전보다 조금 강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도 나름대로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보다는 현물 쪽입니다. 지난 3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5조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들의 매도한 규모는 누적해서 4월 달입니다. 현재 4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그런 정도로 매도는 하긴 하지만 그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에서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이 사실 기관들도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 부정적인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포지션을 맞춥니다. 하지만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베이시스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시스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현재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 매도, 사실 이런 상황이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대규모로 확대될 소지도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그전과 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기술적으로 다소 약간 몸조심을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을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 함께 흐름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종료되었고요.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